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2012년도 거제에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원래 본가는 서울에 위치해 있으나 아버지와의 잦은 마찰로 호시탐탐 출가의 기회를 엿보다가 그 당시 병원에서 일을 하던 때라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이제 높은 페이에 숙식까지 제공되는 거제 쪽에 있는 병원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산 출신이라 사투리에 거부감이 없어서 의사소통도 수월했고 사람들도 나름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적응을 해갈 무렵이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묻어가다 보니까 이 병원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들과 파가 갈라지듯 나뉘어 있는 각 라인의 윤곽이 드러나더군요. 짧게 요약하자면 병원 오픈 시절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병원의 잡무들을 도맡아 헌신해왔지만 라인을 잘못 타서 만년 원무과장 타이틀의 찬밥 신세인 과장님, 그리고 그런 부당함을 알고도 과장을 의리로 따르는 낭만파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의 초창기 멤버는 아니었지만 병원장과의 먼 친척 관계로 급속도로 고속 승진을 하면서 실세가 된 낙하산 행정부장과 그를 따르는 실리파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런 속사정으로 인해서 화병이 도진 원무과장은 업무가 끝나고 나면 항상 기숙사 근처에 있는 호프집이나 포장마차에 가서 술판을 벌였고, 이 병원 이직에 도움을 준 제 지인도 이쪽 라인이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쥐뿔도 없고 호구 같은 원무과장 라인을 타게 되었죠. 근데 이 병원이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오기 전에 오래 근무했던 보호과 직원 중에 한 명이 실종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해당 직원의 물품이 그대로 숙소에 남아있고 전화도 안 받고 사라지셨는데요. 직계 가족들한테 연락했으나 가족들도 연락이 안 돼서 실종신고를 넣어둔 상태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들이 종종 병원하고 숙소를 찾아왔었어요. 그 대체 인력으로 제가 투입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일이 꽤 잦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웃긴 건 무슨 진료 과목인지 밝힐 순 없지만 환자들의 연령대가 요양병원처럼 고령의 연령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암 같은 질환으로 죽을 날이 기억 없는 중증 환자들도 아니었고요. 제가 서울에서 근무했을 때도 환자 수 대비 이 정도의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무튼 이 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병원은 외형적으로 봤을 땐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절경의 병원인데, 전혀 그 모습에 맞지 않는 사건과 의문투성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적인 것 같기도 해서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퇴근 후에 집안 분위기 근황을 좀 살필 겸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 꽤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 보살님께서 조심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개나 지갑에 넣어둘 용도의 부적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타지에 있다 보니까 그걸 직접 전해줄 수가 없어서 택배로 너가 필요한 물건과 함께 넣어서 보내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그쯤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격일텀으로 꿈을 꾸게 되는데, 얼굴이 화상으로 알아볼 수조차 없는 남자가 암흑을 배경으로 굉장히 슬픈 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또 어떤 날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알려줄 듯 하다가 깨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당일날 어머니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코비야, 가스불" 하는
여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펑 하는 울림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전날 야근을 했던지라 저는 비번이게 취침 중이었고 거실에서는 이브닝 근무 출근 전에 식사 중이었던 직원 두 분이 계셨었죠.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방을 나와보니까 숙소의 철제 현관문은요, 마치 씹던 엿을 반으로 짓이겨 눌러놓은 것 마냥 한쪽 벽에 문채로 처박혀 있었고요. 성명가루인지 폭발 연기인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사방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나마도 바닷가 근처라 먼지는 바닷바람에 금세 거쳐서 상황 파악이 바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파편 범벅이 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건물 밖으로 나가보자 온몸이 화상 자국에 피칠갑 범벅이 된 원무과장이 주저앉은 채로 저하고 기숙사 멤버들을 하얗게 변해버린 배관으로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백내장눈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반차를 쓰고 숙소를 복귀하던 간호과장이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었고요. 당시 북한이 도발성 메시지 일환으로 호란듯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어필하던 시기라서 병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전쟁이 난 줄 알았죠. 또 하늘에서 낮게 하강하면서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들이 종종 목격되던 시기니까 말이에요. 근데 후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러합니다. 비번 날 극도의 우울증에 평소에 정신과 약을 처방받던 원무과장 스스로 LPG 가스 밸브를 잘라 열어놓고 그대로 라이터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폭발 당시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 원무과장이 현관 앞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막 폭발한 직후에는 건물 뒤편에 있는 논밭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스스로 걸어서 건물 현관 앞까지 오셨던 것 같습니다. 119 구조대가 왔을 때 들것에 실릴 때도 부축을 해주려던 저와 직원들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혼자 올라타서 누워서 이송이 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아마 고막도 나가버린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병원 화상치료 중에 며칠을 고생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